한미연합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던 날부터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지난 3일에는 새로운 종류의 전략무기가 창공으로 날아오를 것이라면서 신형 미사일 발사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도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12기와 노동미사일 2기, 국산 3기 등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강정규 기자. 네. 자, 지금 비행거리가 한 1000km 정도로 파악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네. 이것만 가지고 탄도미사일이다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다 이런 걸 아직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사거리가 1000km 정도 나왔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라고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미사일의 고도라든가 최대 높이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것의 그 정상 발사했을 때 그 발사 거리는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 탄도미사일이 어느 급에 해당하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일단 10,000km, 사거리 10,000km 정도를 상정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현재까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강정규 기자. 그리고 지금 비행거리는 나왔는데 이제 발사 각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파악이 됐나요? 네, 그것에 대한 정보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북한이 그동안의 어떤 발사했던 관행을 보았을 때 특히 이제 동해 쪽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도. 예. 동해 쪽으로 발사했을 때는 일단 주변국들과의 어떤 안전 문제 혹은 마찰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통 고각 발사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각으로 쏘아 올렸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 좀 긴 비행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시한 발사를 하더라도 남쪽 방향, 특히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쏘아 올릴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약 5km 앞 지하차도 우측도로로 주행하십시오. 때문에 아마 ICBM급의 시험 발사를 한 어떤 형태로 보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비행 거리나 뭐 이런 것 그런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서부 간선도로, 남부 순환로를 통과하는 경로입니다. 북극성 미사일을 발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IRBM,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었는데요. 오늘 어떤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지는 잠시 뒤에 분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북한의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발사체의 정체와 북한군의 동향 등을 보고받고 우리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 확립을 지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NSC 상임위가 소집됐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황 권한대행은 NSC 상임위를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상황 파악을 한 뒤 안보 컨트롤타워인 NSC 상임위를 연 겁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청와대에서 NSC 상임위를 주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한미 연합자산 등을 통해 추적한 발사체의 궤적 정보를 취합해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발사체의 종류와 발사 성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번 도발이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 와중에 감행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지 도발이나 사이버 공격 등 북한의 기습적인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NSC 상임위에서 우리 군은 물론 관계 부처의 확고한 대비 태세를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회의를 마친 뒤 우방국들과 연락을 취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백악관 상황실에서 잇따라 국가안보팀 회의를 열어서 대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정부는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 닷새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NSC 상임위를 열었고 약 300m 앞 60km. 북한이 오늘 아침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광규 네, 들어가세요. 예. 소장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남 소장님, 오늘 아침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1000km 정도를 날아갔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이런 것 여부를 판별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통상 이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지금도 이제 독실훈련,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150km에서 최대 500km까지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지금 아직 와가지고는 일단 1000km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아마 그 중거리 미사일 정도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라 하기에는 좀 아직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아니 근데 그 거리는 1000km 정도지만은 발사 각도에 따라서 또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예, 예를 들어서 고각 발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 기로수가 짧아도 상당히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기반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북한이 이때쯤과 한미연합훈련 때 발사해온 미사일 종류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이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아직은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추정하기는 좀 이른 걸로 보입니다. 예. 북한이 이번에 또 남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예. 어느 방향으로 발사했는지에 따라서도 어떤 미사일이었는지도 가늠을 할 수 있나요? 일단 동쪽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중거리 이상의 좀 그 미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근데 보통 보게 되면 이제 동쪽으로 많이 그 플랫에 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300km에서 500km부터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동쪽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 ICBM급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죠. 예. 네. 자, 이 지금 오늘 아침에 7시 35분, 36분쯤에 발사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자, 북한이 이 시기에 발사한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통상적으로 이제 한미연합훈련 시기는 항상 북한이 그것에 대한 반발로 자신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또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으니까 또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이 스스로 상당히 그 기술력이 향상되어진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남부 순환도를 통과하는 경로입니다. 자신이 발표한 내용에 맞춰가지고 미사일 발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앞으로 북한이 추가적으로 정말 그들이 그동안 얘기해왔던 장거리 예를 들어서 ICBM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하나의 그 예비 발사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이 북한의 발사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도 지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도 NSC를 소집을 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북한의 발사체 4발 가운데 3발이 일본 EEZ에 낙하했다라는 게 지금 일본 관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해상 일본 선박의 피해는 보고가 없는 것으로 지금 일본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4발 가운데 3발이 그 EEZ, 그러니까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떨어졌다는 것인데 이게 국제법상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일단은 동해상에 떠졌다 그러면은 미사일 발사로서는 크게 일단 문제될 건 없겠죠.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마 그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일본 영해에 대한 한해 그런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네. 그 경우는 이제 일본이 상대적으로 경계를 하고 또 회의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일본 입장을 밝혀왔죠. 예, 네. 그렇죠. 자, 지금 현재 그 한미 군사 훈련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이제 북한의 도발을 제공한 도발의 그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근데 보통 이제 한미 독실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적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을 예상해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방어적 경우 정도였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북한이 계속 해가지고 북침입니다. 또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도발 행위다 이렇게 어떤 선동적 차원에서 계속 반발을 해왔죠.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어떤 방어적 훈련의 성격의 훈련이기 때문에 예. 이거 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반발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미연합을 중지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 이것은 사실 통상적으로 북한이 늘 해왔던 그런 행동의 행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북한이 지난 3일이었죠. 노동신문을 통해서 새로운 무기에 대한 발사 가능성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새로운 무기라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새로운 무기라면 지난번 북한이 한 3주 전에 쐈었죠. 북극성 2형, 그것이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한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 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와 좀 유사한 형태의
북극성 이형이 사실은 고체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의 어떤 예비적인 실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북한이 다시 그와 유사한 형태의 그러니까 IRBM 미사일을 발사했을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IRBM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이 지난번 북극성 2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콜드 런치가 그 적용이 된 기술이었기 때문에 또 그 관심을 끌었었거든요. 이번에도 뭐 그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예,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상당히 바로 예비라는 게 없이 바로 미사일 발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감지하기도 어려웠거든요.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봐가지고 7시 36분에 해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가 바로 그레인파인더 레이더를 통해가지고 포착을 했지만은 약 700m 앞 양천구청 방면 지하차도 우측도로로 주행하십시오. 좀 어려운 통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북한이 준비 단계 없이 바로 발사할 수 있는 콜드런치 발사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북극성 2형의 발사 지난 22일 전의 모습을 저희가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역시 뭐 같은 형태의 이제 발사 형태 그러니까 일단 포신을 떠난 미사일이 다시 한번 추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게 이제 콜드런치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다시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제 2단계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엔진 작용이 필요하거든요. 그 엔진 폭발력 같은 경우는 보통 ICBM급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IRBM급 미사일이 바로 발사 약 3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지하차도 우측도로로 주행하십시오. 어떤 그런 기술 수준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어떤 키로 수구라도 거기 장착되어진 연료하고 또 사용되어진 엔진 예. 이것이 ICBM급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인가 그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아마 북한이 그런 차원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네. 약 300m 앞 양천구청 방면 지하차도 우측도로로 주행하십시오. 매년 정해져 있는 이제 한미 간의 합동 군사훈련 이 부분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는 4월에 김일성의 생일이죠. 태양절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부분이 연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김일성 생일을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축하 기념하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했다 그러면은 상당히 큰 차원을 그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상 장거리 미사일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보통 한미 연합훈련 때